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면은 그냥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잘 한 거냐 하면은요,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 하면서 따라오긴 하는데 내가 지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헷갈리는 상태라면은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그래 그래 뭐 알겠어 OASA 그러니까 세 번째 거니까 3인칭 단수구나 그래 그래 알겠어 하는데 내가 이걸 진짜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렇게 좀 그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딱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나무라면은 이렇게 커다란 줄기가 있고 다시 작은 줄기가 있고 조그만 또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전체적인 거 설명하다가 요거 하나 설명하다가 조그만 거 설명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뭐 몇 년 동안 이런 걸 해왔으니까 이 전체 나무가 보이죠. 그러니까 뭘 설명하면서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어. 아니면은 요 전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 건지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헬라어라고 하는 전체 나무 중에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머릿속에 아직 안 잡혀있기 때문에 첫 학기에 그거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거 설명하면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요거가 확실하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가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 정도면은 아주 딱 정상이고 잘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머리가 멍해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래 헬라어가 어려운 언어예요. 그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24개잖아요. 영어엔 THE 하나고 세상에 정관사 24개인 거는 요 헬라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 복습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센트가 있는데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걸 어큐트라고 그러고 이런 걸 그레이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서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요거 악센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뜻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티스 하면은 어떤 사람이 somebody 이렇게 되고 붙이면은 누구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된다. 뭐 요 단어 정도. 그 다음에 미래형에서 그 서컴플렉스가 붙는 몇 단어들, 매너 뭐 이런 것들, 불규칙한 단어들 몇 개 빼놓고는 악센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 내내 악센트 이렇게 붙이고 안 붙이고 뭐 이런 거 설명을 안 했죠. 그리고 악센트를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어 공부하는 이유가 작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기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알았죠? 예, 요건 쉽죠. 요건 약기식, 요거는 강기식. 그래서 강기식이 붙으면은 발음이 어떻게 돼요? 하, 히. 요거 조심하세요. 후예요, 아니에요? 휘입니다. 휘, 해, 호. 그다음에 아이, 위, 에,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가 아니에요. 우는 요기 옵니다. 우. 그리고 하나가 있을 적에는 위예요. 이렇게 안 해두면은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우라고 있는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오타 하기법. 장모음일 때 알파는 단모음, 장모음이 전부 알파예요. 요게. 그래서 장모음일 때에 이오타가 오른쪽에 못 붙고 밑에 붙어요. 에타가 장모음이죠. 밑에 붙고 오메가도 밑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오타를 아래에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하기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요 한 스펠링 안에 부가적으로 붙인다. 오른쪽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적에는 그런 의미로는 부기법이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책마다 그 표현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이 있지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 이제 뭐 이런 거는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이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혹격은 별로 안 나왔었죠. 그 혹격이 하나 나왔었는데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을 때 아가페 토이 해가지고서는 남성 복수 역격이 혹격이 나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그거 할 때 그거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거 했었죠. 내가 다른 거를 댔네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변화에 따라서 1변화, 2변화, 3변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1변화는 뭐예요? 여성 명사요. 끝에가 아나 에로 보통 끝나죠. 그래서 그냥 여성 명사를 1변화 명사라고 그래요. 그냥 똑같이 불러요. 그 다음에 남성과 중성을 2변화 명사라고 하고 불규칙한 명사들이 있죠. 뭐 푸니마토스 소유격이 0 주격하고 상관없이 나가는 것들 그런 걸 불규칙한 명사라고 그러고 그거를 제3변화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소유격, 역적, 목적격이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전치사는 그냥 하나하고만 결합돼요. 그 다음에 뭐뭐 안에는 항상 역격하고만 결합돼 가지고서는 in이라고 하는 뜻을 갖죠. 하지만 dia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소유격과 결합할 때도 있고 목적격과 결합할 때도 있죠. 근데 각 경우에 뜻이 다르죠. 이 경우에는 뭐뭐를 관통하여, 뭐뭐를 통하여고요. 목적격 경우에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격은 그 격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다. dia,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둘론 하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이게 소유격 복수형이니까 dia가 어떤 뜻이에요? dia 플러스 소유격 하면은 뭐뭐를 통하여죠. 그러니까 그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요거의 뜻은 뭐예요? 소유격이니까 그 종들의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격은 그 격의 원래의 의미, 의라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그 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배울 적에는 저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제 다 한 다음에 복습을 하니까 금방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을 적에는 형용적 용법이에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조금 전에 뭐 나왔었어요? 톤, 휘온, 그 다음에 톤, 모노게네,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 유일한,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노게네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톤이 붙었죠? 그래서 관사가 있으니까 아들 수식해주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사가 없고 형용사가 있을 적에는 뭐예요? 서술조 용법이 되죠. 그래서 호, 그 다음에 휘, 오스, 그 다음에 그냥 모노, 그 다음에 게네스 하면은 그냥 그 아들은 독특하다, 그 아들은 유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호가 붙으면은 유일한 그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 모두 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요. 그래서 아들은 독특하다 이래도 되고 독특한 아들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가 없이 그냥 이 경우에 호, 모노게네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독특한 자, 유일한 자 이렇게 일반 명사로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헬라어의 구두점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점은 똑같아요. 피어리어드. 쉼표도 똑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위에 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건데 헬라어에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콜론 혹은 세미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의 세미콜론이 뭐예요? 그 다른 언어에서 물음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들어와서 6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가지 시제, 이것도 살펴보면은 우선 현재형이 있는데요. 현재형은 present.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겸한다고 했죠.
영어에서는 둘이 달라요. I sing 하면은 나는 노래 부른다고, I am singing, B 플러스 ing 하면은 나는 노래 부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리오 하면은 나는 푼다도 되고 나는 풀고 있다도 돼요.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에는 헬라어의 미래형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끔 가다가 늘 그런 건 아닌데 명령형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은 뭐예요? PF라고 쓰는데 과거의 동작이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애가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어제 무서운 꿈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 꿨어요라고 말할 적에가 완료형이에요. 왜냐하면 꿈 꿨다는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과거가 지금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거죠. 거기는 완료형이고요. 미완료 과거는 뭐냐면은 과거 진행형입니다. IMPF라고 쓰는데, 미완료가 과거 진행형,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MNS N 해가지고 쓴 N이라는 건데, 이건 M이 동사의 미완료 과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N 전치사죠. 그 다음에 아르케,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이렇게 나갑니다. 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만 딱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n을 썼어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과거는 뭐예요? 그냥 과거의 딱 단회적 동작입니다. 한번 잊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뭐예요? 완료형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지금에 영향을 미친 거라면은 PLPF라고 쓰는데요. 이 미완료가 과거 완료는 뭡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안색이 괜찮은데 어제 참 안색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야, 너 어제 왜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나 그저께 밤에 무서운 꿈 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서운 꿈 꿨어가 뭐예요? 그때는 과거 완료죠.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끼쳤을 때. 그래서 헬라어에는 요 6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는 것도 있었죠. 능동태라는 건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씻어준다 그러면은 이거 능동태죠. 그러니까 엄마의 동작이 다른 사람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 입장은 뭐예요? 아기는 엄마에 의해서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아기의 입장에서는 수동태죠. 이런 것이. 근데 엄마가 자기 얼굴을 씻어요. 이렇게 세수해야지. 그러고서는 그러면은 동작의 주체도 엄마고 동작의 객체라고 해야 되나? 그 목적물도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겸해져 있는 거. 이런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로는 이를테면 혹은 먹기, 미음기에 해당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양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양상, 그러니까 동사에는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제는 이제 영어의 tense고, 영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양상은 aspect라는 것인데 다른 언어에는 잘 없는 겁니다. 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는 언어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 언어가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까 어딘가 또 있겠죠. 시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가지예요.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상은 뭐냐면은 부정과거형을 쓰잖아요. 그러면 단회적 동작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을 쓰면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부정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특히 명령형 이런 데서 부정과거냐 현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형은 좀 이렇게 계속한다는 뜻이고 부정과거는 딱 한 번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정과거 부정사라고 해서 뭐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이 명칭만 부정과거라는 게 들어갔을 뿐 옛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동작의 모양이 단회적이냐 아니면은 반복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 부정과거라는 건 뭐예요? 영어의 불규칙형을 말하는 거죠. 예, 영어에서도 불규칙 동사 있잖아요. 예, 뭐 go 과거형이 뭐예요? go'd가 아니죠. went죠. 헬라어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2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2 부정과거가 있을 적에 어미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미는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의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직설법에는 미완료 과거형의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그러니까 분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부정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가다가 뭐예요? 에르코마이죠. 에르코마이. 그 다음에 요거의 제2부정과거형이 뭡니까? 엘손이거든요. 엘손. 갔다. 웬트. 앞에 영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헬라어도 같은 걸 쓰는데 에르코마이 그 다음에는 엘손입니다. 영 다르죠. 고하고 웬트가 아무 상관없듯이 그 형태에서 그래서 이것도 에르코마이하고 엘손도 아무 공통점이 없죠.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안 닮았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손인데 어미는 뭐예요? 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온, 에스, 에, 오멘, 에테, 온 이렇게 변해요. 온에스, 오멘, 에테는 원래 뭐예요? 미완료 과거라는 겁니다. 온에스, 오멘, 에테, 온. 근데 여기다가 어미는 그거를 차용을 해요. 직설법에서는. 그리고 다른 법. 그래서 이를테면은 리온이잖아요. 리온. 이게 뭐예요? 현재형이죠. 예. 그래서 현재 분사잖아요. 그래서 요거 분사로 바꾸라 그러면은 앞에 엡실론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L, 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2 부정과거의 분사형은 현재형의 어미를 차용해요. 그래서 L, 쏜 하면은 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명령법도 이게 양상에 따라서 현재 명령법, 부정과거 명령법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부정과거 명령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타임머신 타고서 과거로 가가지고서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할 때에 요구하는 동작이 단회적 동작이다. 한 번 딱 하는 동작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과거 명령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동작을 요구한다. 뭐 하루 종일 뭘 해야 된다라든가 한 시간 내내 뭘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현재 명령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가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명령은 대개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죠. 너 뭐 해라 라든가 당신들 뭐 하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헬라어에는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어떤 집안에 대감마님이 있고요. 대감마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일 핫발이 이제 제일 어린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그 종에게 A라고 하고 B라고 하죠. B한테 직접 말을 섞지 않아요. 명령을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갑이라고 하는 갑자기 한자 그러니까 영어 나오다가 이거는 한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 저 B한테 시켜가지고서는 무슨 일 좀 하라고 해라. 그러면 갑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B에게 가가지고서는 우리 대감마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신다. 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커다란 돌이 마당에 놓여 있습니다. 보기 흉해요. 그래서 A가 B한테 이 돌 치워라 그래야 될 텐데 A는 B랑 말을 섞질 않아요. 워낙 신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돌은 치워야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3인칭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돌한테 명령을 해요. 뭐냐면은 돌은
저기 그 집 밖에 있는 냇가 나무 밑에로 치워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돌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명령은 돌이 했지만 뭐예요? 비가 거기 그 집 바깥에 냇가 커다란 나무 밑에 글로 돌 옮겨놓으라는 뜻이구나. 그러고서는 그 말을 듣고 에헴 하면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치우는 거죠. 요게 뭐냐면은 3인칭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연에 대한 명령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자연 만물 나무에 대한 뭐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3인칭 명령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법.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정법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프죠,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 뭐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에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헬라어에서는요. 그냥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 요런 경우가 닥치면은 그 다음에는 가정법 어미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 헬라어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if 만약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A 혹은 애안이에요. 근데 A가 붙으면은 현재형이 오고요. 애안이 붙으면은 A 붙으면 직설법이 오고, 그다음 애안이 붙으면은 가정법이 와요. 그래서 애안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가정법이 쓰이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희나죠. 그래서 이는 하면서 희나가 나오고 희나 다음에 뭐예요? 가정법이 왔었잖아요. 그렇듯이 희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가정법 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의 가정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정법 엄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것도 총 복습을 할 건데 가정법 엄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엄의 형태는 어떻게 언제 사용되냐면은 애안이 나온 다음에 희나가 나온 다음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청유형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뭐뭐 합시다라는 것이에요. 청유형과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명령형인데 명령형과 청유형이 어떻게 달라요? 명령형은 그 말을 한 사람은 몸을 안 움직여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얘 청소해라. 이건 뭐예요? 명령형이죠. 명령한 사람은 청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는 청유형은 뭐냐면은 말한 사람도 같이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청소하자. 이건 뭐예요? 청유형이거든요. 우리 청소하자 했으면은 자기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청유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둘밖에 없어요. 그 오메가가 넣은 오맨을 넣든가 아니면 소맨을 넣든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맨 넣은 거는 현재 가정법이고요. 시그마가 들어간 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인데 요건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냥 양상 차이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정법 하면은 뭔가를 계속할 때 오늘 열심히 청소하자. 이건 뭐예요? 청소는 1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자 할 적에는 오맨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줄 끊어버리자 가위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순간에 탁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 끊어버리는 거 혼자 하면 되지 그걸 뭘 청유해요 그럴 텐데 이를테면은 그 건물 앞에 준공식 할 때 테이프 커팅 작업하잖아요. 그걸 적에 여럿이 같이 끊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번에 딱 끝날 때는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 중에서 부정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럴 적에 그럴 때에는 가정법 앞에다가 매를 씁니다. 그러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가정법 어미라는 것이 있고 그 어미는 요런 경우에 사용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보다 훨씬 간단해요. 요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사는 그 온, 우사, 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리사스, 리사사, 리산 해서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부정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또 있는데 그냥 첫 번째 학기에는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온, 우사, 온, 리사스, 리사사, 리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분사가 나오거든 뭘 해야 하냐면은 분사 앞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관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관사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효용적 용법입니다. 뭔가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효용적 용법일 경우에 현재 분사를 사용할 때와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할 때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아무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근데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한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사가 없고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when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혹은 뭐뭐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관사가 없으면서 부정과거 분사할 때는 after예요. 무엇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목견대한다고 그랬죠. 모음과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났는데 단어 사이가 모음일 경우, 그 다음에는 어간과 어미의 관계로 만났는데 그 끝과 처음이 모음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제일 처음에 이제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경우에는 앞에 단어가 뒷단어는 상관없고요. 앞 단어가 약한 품사일 때와 강한 품사일 때의 해결책이 다르죠. 앞에가 약한 품사일 때, 약한 품사라는 건 둘밖에 없어요. 전치사하고 접속사.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음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뭘 대신해줘요?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라고 하는 이런 걸 붙여주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가 뭐예요? 알라였는데 그 다음에 에케라는 것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없애주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줬죠. 왜냐하면 알파랑 엡실론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강한 품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여기가 동사예요.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은 동사고 그 다음에 딴 거 관사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다가 뉘를 붙여주죠. 뉘.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충돌할 적에는 세 가지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에서 얘가 만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예요? 같은 음가면은 이를테면 엡실론과 에타가 만났다. 그러면은 그 음가의 장모음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 음가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거라도 하나가 오가 있어요. 앞에 엡실론이 있고 두 번째는 오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앞에 건 뒤에 건 상관없이 오메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엡실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가 왔어요. 그래서 엡실론 아니까 너는 나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 오니? 아닌데 나도 아닌데,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아니고, 그럴 땐 선착순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를 길게 해주고 뒤에 있는 거는 생략해버려요. 요것이 법칙인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실은 예외가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인데 뭐 많지는 않고 6개입니다. 그래서 에 플러스 n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개가 한 세트예요. 오가 들어간 것들. 그래서 오에 오는 똑같이 우가 돼요. 우. 그 다음에 에 플러스 a는 오이, 오 플러스 에도 오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외이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문을 할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 동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딴 거가 나올 자리에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할 적에 이런 법칙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눈으로 봐서 그냥 익혀 놓으면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문법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일마다 읽는 것 있죠. 그것들을 지금 읽지는 않고 그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어미 변화 이런 것 좀 이렇게 체크하고서 우리가 이런 법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노래 부르는 것이 알파벳 노래이죠. 그래서 알파벳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거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발음 요 발음이 F 발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P하고 달라요. 요거랑 뭐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요 P랑 요거는 P고 요건 F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쌍히읗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다가 그 불 좀 켜봐라 할 적에 원래는 혀다예요. 혀다. 그래서 쌍히읗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께서 처음 창제하실 때는 요곳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죠. 그래서 히읗 발음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요걸 들어간 거가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원래 발음이라 그러면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크는 뭐예요? 카파죠.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련되게 헬라어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발음을 구별해 주면은 카파와 히, 그다음에 피와 피를 구별을 해 주면은 훨씬 더 이제 발음이 세련돼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도 표로 이렇게 보면은 좋죠. 그래서 호헤토, 호이하이타, 그 다음에 톤, 요거는 셋이 똑같아요. 고맙게도 소유격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어때요? 꽤 해봤는데 이런 거 별로 못 봤죠. 중성, 역격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호, 그 다음에 투, 그 다음에 뭐 해, 그 다음에 타,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뭐 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별로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그냥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다 외우지만은 어떤 표가 나오거든 그걸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오는 거가 있고 어떤 거는 성경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두 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되는 그거만 외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학으로 헬라어를 공부하게 될 때도 어떤 문법책을 보건 간에 표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를 다 외워야 진도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는 왜 있냐 하면은 따라 하도록 하고 싶은데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라는 거가 왜 있냐면은 그 표에 요 해당되는 요 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표는 뭐예요? 지금 일단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는 왼쪽은 단수, 오른쪽은 복수죠. 예. 그리고 지금 요 셋씩 이렇게 있어 가지고선 요건 뭐예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가로는 뭐예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요거다 하면 뭐예요? 복수형 중에서 남성 중에서 역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표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외우는 건 뭐예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게 여기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씩만 외우세요. 하나씩만. 예. 교수님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요. 예. 그래서 남성 병사 격변화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읽을 적에 항상 오이는 빼놨었죠. 요거는 왜냐하면은 요거랑 같으니까 똑같은 거 이렇게 또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성 명사는 아스 아안 아에스에안 에에스에엔 에스우에엔아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는 전체가 똑같았습니다. 아이온 아이스 아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SUANA는 원래는 남성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붙여놨냐면은 이 복수형이 아이온 아이스 아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성형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반이 똑같잖아요. 복수형.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근데 s로 끝나는 단어가 뜻밖의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단어. 여기 지금 프로페테스 선지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마세테스 그것도 여기 해당되고요. 또 군인, 군병이라고 할 때 스트라티오테스 그것도 여기 해당되고요.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또 내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아스, 똑같이 아로 출발하는데 어떤 거는 아스, 아니고 어떤 거는 에스, 에 아니죠. 가운데가 아스, 아냐, 에스, 에냐.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법칙이 있는데 요 직전 스펠링이 엡실론, 이오타, 로 셋 중에 하나면은 아스예요. 요 경우에 뭐예요? 카르디아니까 이오타죠. 요거. 그러니까 아스, 아니 됐고 요 세 스펠링 이외에 다른 모든 스펠링이 오면은 에스, 에 아니 됩니다. 여기 요 경우에는 시그마죠. 시그마는 에, 이르 셋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 에 아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 이르니까 왜 이래? 난 안 변해. 안 변하고 아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 에, 이르 난 안 변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명사의 격변화입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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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한데 요거는 중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아요. 온,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상당히 헷갈려요. 그 초기에는 아이고 이런 거 변한 거 없으니까 외울 거 하나라도 줄어드는 게 어디야?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헬라어를 조금 읽을 수 있게 되면은 요거 아주 그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이렇게 똑같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변화 명사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불규칙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스이아, 아온시아, 오스이아, 에스온시아스인데 교수님 불규칙이라고 하더니만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불규칙한 것들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가 요 두 가지예요. 오스이아, 아온시아, 오스이아, 에스온시아스. 그래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푸뉴마인데 푸뉴마에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아로 변하는데 뉴이니까 에이드에 해당 안 되니까 S로 변화되잖아. S, 에, 안 이렇게 되니까 푸뉴마, 푸뉴메스, 푸뉴메, 푸뉴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난데없이 푸뉴마 토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변화 명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1변화는 뭐였어요? 여성. 2변화는 남성과 중성. 그래서 요런 변화형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였죠. 에고무 모임에 헤메이스, 헤몬, 헤마스. 그리고 강세형이라고 했다고 했죠. 강세형. 강세형은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단 하나 예외가 뭐냐면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강세형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디아 플러스 나 때문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러면은 때문에는 목적격과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매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무조건 에메를 씁니다. 에메를 쓰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알파, 엡실론 똑같은 모음이죠. 둘 다 모음이죠. 똑같은 모음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앞에가 뭐예요? 약한 품사죠.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퍼스트로피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DM에 하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강세형이라고 해서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전치사는 무조건 강세형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뜻은 그냥 평범하게 나 때문에입니다.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없앴는데도 또 모음인데요. 이오타, 엡실론. 근데 한 번 없앴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안 없앱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없애요. 하나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모음이더라도 그건 놔둬요. 헬라어에서 방법이 없다. 없앴는데도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냐면은 휘메이스거든요. 휘라는 것만 빼는 거 다 똑같아요.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그래서 그 어떻게 외우냐면은 헤매 있으니까 헤매는 게 우리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다음에 2인칭입니다. 수이, 수, 소이, 세. 그 다음에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여기도 강세형이 나오죠. 강세형. 강세형인데 아까는 무 모임에가 에무, 에모이, 에메 해가지고서는 1인칭에서는 엡실론이 붙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수, 소이, 세에 악센트가 없다가 악센트가 붙으면은 이게 강세형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단어 여기 진도 나갈 때 설명을 했던 것인데 1인칭은 왜 강세형이 없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인칭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 존재 자체 이게 이 자체가 강세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미라는 것이 에이미, 에이에스틴 해가지고서는 이게 비동사지 않습니까? 비동사인데 에스맨 에스테 에이시 해가지고서는 요 자체가 그 주어가 다 달라요. 이거는 나는 뭐뭐디다, 너는 뭐뭐디다, 그는 뭐뭐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고 안 붙여도 그냥 에이미 하면 나는 뭐뭐시다예요. 그래서 에고가 붙으면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A 하면은 너는 뭐뭐시다예요.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수위를 붙였다 그러면은 요 자체가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수위 자체가 강세형이에요. 강조형. 그래서 따로 강조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입니다. 3인칭 아우토스가 he고요. 아우테는 she. 아우토는 영어의 it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따라 읽을 적에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이렇게만 읽잖아요. 밑에 안 읽고. 그게 뭐냐면은 밑에 변화형이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쭉 형광으로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아우토스, 우, 오, 온, 그다음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어때요? 명사 변화랑 똑같죠.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그렇죠? 그다음에 에, 에스,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똑같죠? 그다음에 요거는 명사 어떻게 변해요?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이렇게 하는데 온 대신에 오가 붙었죠. 온 대신에 오가 붙은 것만 달라요. 그럼 교수님 그것도 그냥 아우톤이라고 해버리지. 온, 우, 오, 온 해가지고서는 다 똑같이 해버리면은 규칙적으로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아우톤은 아우토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우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래요? 그렇죠. 눈치 빠른 학생들 벌써 딱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우톤이 그 남성형의 단수 목적격이 아우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우톤 있으면 아우톤이 3개나 등장한 겁니다.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우토 이렇게 해놨습니다. 헬라어가 참 기가 막힌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뭐냐면은 진화론에 대한 반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언어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과거에는 심플했다가 간단했다가 그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복잡한 것이 나타난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요, 헬라어는요, 과거일수록 문법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플해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은 법이 하나 있는데, 뭐 가정법 뭐 이런 것 중에서 희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BC 4세기, 5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철학자들 문헌에는 희구법이라는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헬라어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더 심플해진 겁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예. 그래서 그 진화론과 대치됩니다. 이 언어는 뭐 헬라어가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 현재 능동태 변화형 OASA 오메네테우시 요거는 우리 개별적인 것보다는 전체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지요. 지금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라고 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전체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은데 뭐 보이겠죠?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있고요. 모음, 시그마, 시그마, 세타, 카파, 모음, 시그마, 시그마, 세타, 카파 이거는 몇 번 했으니까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 에, 에타에, 오메사, 에스세, 온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미래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그마만 더해주는 거예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니까 소, 세이스, 세이, 소멘, 세테, 수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 에, 에타에, 오메사, 에스세, 온타이니까 소마이, 세, 세타에, 소메사, 세스세, 손타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예요? 왼쪽 거에다가 세가 하나 더 붙여. 그래서 세, 소마에, 세, 세타에, 그 다음에 세, 소메사, 세, 손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카스케, 카멘카테, 카시, 마이사이타이, 메사스세, 은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모음이죠. 오네세, 오메네테, 온,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세, 온토. 그 다음에 시그마, 세타, 그다음 카파 해가지고선 좌우 대칭된다는 것. 미래형이 요 현재형과 그렇게 관계된다는 것 좀 소개해드리고 다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에이미 동사가 뭐예요? 영어에 뭡니까? 비동사죠. 예,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게 am에 해당되는 거예요. I am, you are, is 해가지고 에이미, astin, s면, este, a신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과거 에이미 동사에 과거에 뭐뭐 있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적에 요거 쓴다고 그랬죠. MNS, N에서. 그래서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입니다. 영어에서는 will be 이렇게 되는데 조동사가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조동사라는 게 없고 그냥 그 미래 조동사라는 게 없고 그냥 에소마이, 에세, 에스타이, 에소메사, 에세세, 에손타이로입니다. 요거는 나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내가 한참 동안 에세타이라고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타입니다. 에스타이. 그래서 에소메사, 에세, 그다음에 에세타이가 아니라 에스타이예요. 그래서 이거 에세타이를 읽지 않도록 주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문법 체계는 없는 건데 내가 헷갈렸었기 때문에 내가 헷갈렸으면은 내 학생들도 헷갈리겠다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동사입니다. 디도미 주다. 그 다음 디도스, 디도시. 그 다음에 오메가들이 전부 다 오미크론으로 변해요. 복수형이 되면은 그래서 디도멘, 디도테. 그 다음에 디도 아시 발음 이상하죠. 디도 아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동사입니다. 미동사가 여러분 꽤 많습니다. 디돔이 있고 아까 티세미도 있었죠. 뭐뭐 두다 티세미 있고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도 있어요. 히스템이 뭐 서다도 있고 미동사가 꽤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가 배우죠. 그 다음에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영어에서는 앞에다 to 붙이죠. to go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to를 붙이는 대신에 이 어미 변화로 해요. 그래서 a, sci, sci, sasci, senai. 그래서 현재 리에인 하면은 푸는 것. 리사이도 과거에 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설명해도 학생은 계속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 양태라는 것, 양상이라는 것을 헬라어 배우기 전에는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한국말에도 없고 우리말에도 없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여기서 현재 부정사는 뭐뭐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가고 부정사는 푼 것이냐? 아니에요. 푼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푸는 것인데 현재 부정사는 계속해서 푸는 것이고 부정가고 부정사는 그냥 단번에 푸는 걸 말합니다. 시간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명령법입니다. 명령법도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 명령이라고 해서 현재 뭘 하고 부정과거 명령이라고 해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서는 뭘 하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명령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부정과거는 뭡니까? 단회적 동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능동태, 그 다음에는 수동태, 뭐 중간태도 되는데 수동태가 간단하니까 개념 잡기가. 그래서 단수 2, 3 복수 인칭 이거는 개념이 쉽죠. 상대방이 한 사람일 적에는 류에 풀어라. 그다음에 상대방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류에테 풀어라. 너네들 풀어라. 그다음에 수동태는
뭐야 2인칭일 때는 너는 풀려라. 그 다음에는 복수 일정에는 너네들은 풀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인칭들이라는 게 골치 아픈데 3인칭이 뭐야 이러는데 아까 그 돌은 어디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런 그 간접적인 명령이죠. 그런 것이 3인칭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